저는요, 네. 되게 재밌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최근에 사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럼 사과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이 연동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게 된 배경이 한 4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금 가격이 상승한 배경이 또 한 4가지, 10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근데 그 배경을 나열해 보면 우연의 일치로 맞아떨어진 것이 있는 것이지, 이게 금 가격이 치솟으면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치솟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같이 올라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저도 이제 그 유학을 경제통계학으로 갔었는데, 어떤 통계값이 같이 오르는 것을 꼽아보면 아마 수만 가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오르는데 반대로 떨어지는 것을 또 골라보면 수만 가지가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우연의 일치로 그게 형성되는 것이고, 그 2가지 지표가 연관성이 없는데, 인과관계가 없는데, 혹은 상관관계가 없는데,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데, 같이 올라갔다고 해서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논리의 모순이다.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 재밌네요. 예. 맥락이 비슷할 것 같은데, 제가 얘기 드렸던 거랑, 그러면은 S&P 500 미국 주식이 올라가는 것과 비트코인이 같이 올라가는 시기도 있거든요. 네. 그것도 비슷하게 해석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혀 다른 자산이고요. 다만 다른 이유에 의해서 반등하는 것인데, 다만 S&P 500과 비트코인, 물론 연관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부 그 S&P 500 안에 들어가는 그 기업들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죠?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맞아요. 연관성은 물론 찾을 수 있습니다. 아예 없진 않아요. 그런데 S&P 500이 올라간 배경과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 배경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으로의 돈의 이동, 코인 시장으로의 돈의 이동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같은 이유에 의해서 같은 방향을 그린 거예요. 네. 그런데 S&P 500이 올라갔던 것은 주로 AI 반도체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과 같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같이 올라간 것이고, 비트코인은 반감기라든가 ETF 승인이라든가 다른 요소가 같이 맞물려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두 값이 올라간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2개가 연관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지는 않는 입장입니다. 저의 의견은. 되게 균형감 있게 보시는 뷰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포인트가 비트코인을 그렇게 매력적인 자산으로 보는 포인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자산과의 상관계수가 낮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가 기관들이나 펀드들이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때 이 자산을 포트폴리오로 편입을 해야 되는 강력한 이유가 다른 자산과의 상관계수가 낮고 상관계수가 낮은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했을 때 그 포트폴리오 이론에 의해서 포트폴리오가 더 강해진다라는 근반으로 해서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특정 이유는 연관이 있겠지만 계속 이게 공통되지는 않죠.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나 자산이 좀 그런 특징? 저 공감합니다. 의견 참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의견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항상 재테크의 컨셉, 자산 관리의 컨셉을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너무 중요한 부분이요. 그게 재테크다. 재테크의 경우에는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그러면 돈을 현찰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저축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거죠. 현찰과 저축은. 그리고 주식, 부동산, 코인, 금 등등등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활이 갈리는 거죠. 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금 가격이 치솟은 배경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서 안전자산을 보유하자라는 움직임이 확대된 겁니다. 이게 거의 국방 예산을 끌어올리는 과정이거든요. 세계 각국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니까 그런 국방 예산 증액 속도랑 비슷합니다. 비교를 한다면. 그러면 국방 예산, 세계 국방 예산 총액이 있죠. 이것의 증감률과
금 가격의 추이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상당 부분. 그만큼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옮겨가는 현상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니까 은행에 저축할 필요는 없겠다. 네. 차라리 안전자산인데 그래도 수익성이 담보될 만한 것을 갖고 있자 하면서 금시장으로 이동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디지털 화폐나 이제 비트코인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얘기 나누겠지만 정확히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나요? 그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 요인이 금이 가격을 오르고 내리는 이유가 다 커버를 못하는 건 맞는데, 네. 금이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이유는 비트코인에 다 존재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른 이유가 때에 따라서는 금의 가격이 오른 이유가 상관없는데, 네. 금 가격이 오른 이유는 비트코인이 다 내재하고 있는 특징들이다. 그렇게 본 적이 없네요. 저는 계속 들여다보면 금이 가격 오른 이유는 비트코인에 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긴 하거든요. 네. 반대는 아닐 수도 있어요. 반대는. 좋은 접근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범위가 넓어서. 저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대표님 말씀도 잘 받아들여서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다차원적으로 좀 비트코인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예전부터 쭉 봐보면 금이랑 다르게 갈 때가 또 많아서 그래요. 다르게 갈 때는 해석할 게 없거든요. 좋은 말씀이신데 예를 들면 심지어 시장에서의 오해, 금과 비트코인은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시장에서의 오해도 역시 같이 가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건 약간 오해일지라도. 맞아요. 비유는 확실히 동일한데 명확한 그 팩트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높지 않은 것도 막연히 믿는 거죠. 금 가격이 오르네?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겠어. 디지털 골드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그거 아닐지라도 투자자들이 그렇게 믿으면 그 심리에 의해서 그만큼 비트코인으로 더 많은 돈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의견을 또 주셨으니까 또 답변을 드린다면 이따가도 말씀 나누겠지만 비트코인이 극단적인 위험 자산 맞아요. 네. 극단적인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화를 이루었어요. 이것도 같은 요소죠. 맞아요.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금을 보유하는 움직임과 극단적인 안전 자산에서 이제 극단적인 위험 자산에서 덜 위험 자산이야. 라는 안전 자산화되는 경로.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비슷한 요인들이 맞물린 것도 맞아요. 다만 그런 요인들을 각각의 요인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의사결정이니까 맞아요. 그렇게 좀 이게 판단하시면 만약 비트코인이 세상에 없었다면 2009년도에 안 나왔다면 그 현재 비트코인의 수요의 상당수는 금이 다 커버를 할 수밖에 없는 특징들을 서로가 가지고 있죠. 또 재밌는 게 중국인데 이 비트코인 가격이 뭐 정말 사상 최고가를 이렇게 돌파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뭐 중국의 경우에는 이 암호화폐 거래 자체가 완전히 불법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CBDC도 발행하고 그렇게 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좀 유통시키려는 준비와 이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 중국에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죠? 그런 중국의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중국 경제는 안 좋을 거야. 돈을 빼야 돼. 그럼 돈을 어디다 옮겨야 되겠어? 트레이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때 기왕이면 비트코인으로 옮겨야겠어 하는 움직임도 돈의 이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혹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우선은 중국은 이제 체제의 특성상 그 자본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어야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정치적인 체제에 영향을 미치니까 비트코인이란 특징을 가진 자산 자체를 싫어했죠. 지금도 싫어하고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 역사를 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2013년, 14년, 뭐 16년, 17년 비트코인이 좀 가격이 좋아질 때마다
중국은 어마어마한 이제 그 제재를 하는 소식들을 내면서 비트코인 가격 다운시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중국의 이제 중국 국민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트코인 보유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자제를 시켰던 네. 케이스였는데 그 미국이 비트코인 이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진짜 힘이 빠져서 세상이 쫙 사라지고 네. 관심을 안 가졌으면 계속 동일한 정책을 폈을 수 있었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 찰나에 이제 미국은 이걸 제도권화된 자산으로 받아들여서 성형수술을 해서 멋있게 이렇게 ETF란 자산으로 등장을 시켰잖아요. 그쪽으로 자산이 실제로 몰려가고 있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는 중국도 계속 같은 전략을 고수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러면은 결국은 비트코인은 미국의 ETF 승인으로 인해서 정말 신뢰받는 자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의 국민들 비트코인을 계속 가지고 싶어 하는 그 수요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걸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누를 수는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출구 통로로 사실은 최근에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 본토에서 하기 힘드니 본토에서 하면 너무 큰 영향이 있으니 홍콩이라는 출구를 만들어서 홍콩에서 이제 이 비트코인 ETF를 함으로써 그 수요를 어느 정도 이제 커버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본토에서 영향을 최대한 줄여주는 그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네. 계속 이렇게 누를 수는 없어서 네. 그 정도일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4월은 총선의 달이었었고 우리나라 총선이 막 끝났습니다. 그죠? 엊그저께 총선 끝났는데 네. 그 총선 결과는 어쨌든 그 진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네네. 진보 정당이 상당히 압승이다라는 표현을 쓸 만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네. 제가 압승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네. 방송국에서 저도 그렇게 압승이라고 봤습니다. 표현하니까 네. 압승이라고 꼭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드리려는 이야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몇 가지 정책들은 네.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들 네. 그런 것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근데 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을 비트코인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면 네. 한 가지가 예를 들어서 ISA 그 종합계좌 네. 규제를 좀 완화한다든가 더 많은 ISA 종합계좌의 과세 혜택을 많이 주겠다라는 방향성 네. 요것과 또 비트코인 ETF 승인 요 두 가지의 경우에는 여야가 일치된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일치되지 않은 방향성에 해당되는 영역들은 정부가 의지대로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지만 네. 여야가 합의를 보고 있는 영역들은 정부의 의지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국 ETF 승인됐고 네. 또 홍콩이나 유럽이나 미국 ETF 승인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게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왔으니 이게 승인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여쭙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승인된다 만약에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승인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네. 그건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혹시 보시는지 어디예요? 여쭙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에요. 비트코인 가격에 그렇죠. 결론 당연히 엄청 좋은 영향이죠. 그렇죠. 가격에 예. 왜냐면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제가 얼마 전 영상 보니까 비트코인 ETF를 예. 어떤 섬에 들어가는 다리로 비유를 누가 해주셨던데. 그래요? 네, 섬에 들어가는 다리. 네, 그 섬에 이제 들어갈 수 없다가. 섬을 배 타고 가다가 네. 이제 그냥 운전해서 가는 거. 네. 예. 다리를 이제 하나 근데 여러 개 놓는 개념이 네네. 되는 거니까. 네. 네, 미국 ETF 가장 좋은 다리가 있고. 네. 옆에 한국 ETF.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기업을 하는데 또는 어떤 운영자금 펀드를 운영하는데 비트코인이 정말 포트폴리오에 좋다.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수익이 잘 난다. 네. 또 기업이 이걸 보유하면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영자들이나 펀드 매니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지금 넣을 수 있는 구조가 있냐 없냐 못 넣거든요. 네.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기업은 이제 거래소 계정이 안 만들어지고 펀드도 미국 ETF를 지금 참여 못 하니까. 네. 그런 수요들이 이제 다 들어올 수 있는 길이 국내 ETF 출시가 된다면 네. 또는 국내에서 미국 ETF를 구매할 수 있다면 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수요들이 되게 큰 것 같고 국내는 저는 이제 아까 그 질문은 아니긴 하지만 이제 국내 ETF 승인은
뭐 사실 그 당시 그 시기에는 좀 불가피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게 ETF를 승인한다고 그냥 얘기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제반적인 것들이 법이 좀 바뀌어야 되고 뭐 일례로 신탁법도 바뀌어야 되고 네. 신탁법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신탁할 수 있는 자산으로 포함시켜야 되고 네. 그래야 이제 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대신 뭐 커스터디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이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뭐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좀 싶긴 해요. 좋습니다. 자, 이제 약간 ETF 승인이라든가 뭐 그 밖에 뭐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비트코인 시장으로의 돈의 이동 이런 것들은 일종의 수요 측면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수요 측면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가격 상승 요인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맞아요. 표현을 지금까지 나눈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공급 측면인데 네. 공급을 제약하는 반감기가 지금 4월이잖아요. 네네. 드디어 4월입니다. 비트코인 이 코이너들 입장에서는 이 4월 반감기 이후에 폭락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침 JP 모건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가격이 33% 급락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 떨어진다라고 이제 전망하는 것. 네. 보통 반감기 이후니까 보통 반감기 수개월 내를 보통 얘기를 하겠죠. 네. 이거는 정말 동전 던져서 앞면 뒷면 맞추기 그 전망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예. JP 모건이 내놓은 전망도 이제 이유를 들여다보면 네. 그렇게 개연성이 없어요. 아. 네, 그리고 과거에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에 10% 정도 떨어진 게 가장 많이 떨어진 거긴 하거든요. 네. 지면 떨어지는 이유를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고, 오르면 오르는 당연히 갖다 붙일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게 반감기 바로 직후의 가격 변화가 사실 그렇게 어떤 것에 큰 연관성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근거를 해서 간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도 되게 섣부른 거고요. 네. 오히려 이 반감기 이후에 이게 하락장으로 전환이냐, 예를 들어서 네. 상승장 안에 있냐, 예. 뭐 내년까지 이어진 상승장이니 그런 것들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좀 더 유의미한 것 같고요. 네. 예,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30% 급락이지만 30% 급락은 2017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1월부터 12월까지 20배가 오를 동안 또 30% 이상 단기적인 급락이 5번 이상 있었고, 네. 2021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4배, 5배 오를 동안 또 40% 정도 단기 하락이 네. 4-5번 있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비트코인에 있어서 30-40% 급락은 그렇게 뭐 드문 현상은 또 아니라서 네. 그냥 만약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 예. 그 정도는 내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투자에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너무 잘 맞춰지지도 않고 이건 사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다시 질문 드린다면 33% JP 모건의 주장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군요. 예. 아니,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연성이 없다. 예, 반감기 그럴 수도 있다고 하시는 거죠. 직후에 이제 가격이 몇십 프로 급등한다, 급락한다라는 전망 자체에 대해서 네.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없다. 네. 그 전망, 단기적인 개연성이 있는 근거들이 크게 없다. 개연성이 없다. 그러니까 33% 급락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쵸. 급락할 수도 있지만. 그쵸. 그런 말씀이네요. 네네네네. 그러면 급락할 수 있다는 말처럼도 들리는데요. 이게 또 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뭐, 오른다는 얘기냐, 떨어진다는 얘기냐. 너무 꼬치꼬치. 근데 아마 주시죠.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 나오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른다. 모른다. 급락할지 안 할지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33% 몇십 프로 오른다 내린다를 반감기 이후 직후를 전망하는 것 자체가 네. 너무 맞지 않는 좋습니다. 부정확한 전망이다. 좋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저는 아까 대표님 말씀 그 한 문장이 비트코인 투자자에게 해주실 수 있는 저는 최상의 조언 같아요. 뭐죠?